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굴지? 하고 답답했던 경험이요? 오늘 바로 그 답답함의 실마리를 풀어줄 일종의 심리학 지도죠. 빅5 성격 모델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든 친구 사이든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하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또 오해하곤 하죠. 이 갈등의 진짜 뿌리는 대체 뭘까요? 모든 건 사실 아주 익숙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이 질문들이죠. 우리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이 물음표들. 오늘은 그냥 막연하게 성격 차이라고 퉁치고 넘어갔던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아주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인간관계의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완성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내비게이션, 바로 빅5 성격 모델입니다. 빅5 모델의 핵심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복잡한 성격을 딱 5가지 독립적인 재료의 레시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재료가 얼마나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맛,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건 MBTI처럼 너는 E형, 나는 I형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소리의 볼륨을 조절하는 다이얼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 이 5가지 특성의 볼륨 다이얼을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외향성 볼륨이 엄청 높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낮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만드는 그 5가지 성격의 볼륨 다이얼이 각각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다이얼은 바로 개방성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낯선 여행지를 선호하는 모험가 타입이신가요? 아니면 늘 가던 편안한 맛집을 더 좋아하시나요? 이 개방성 다이얼이 높은 사람들은요, 추상적인 예술 작품을 보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거나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에 설레는 경향이 있죠. 반대로 이 다이얼이 낮은 분들은 그래서 이게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하면서 이미 검증된 방법이나 전통적인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다이얼은 성실선입니다. 여러분은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그대로 착착 실천하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마감 직전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벼락치기 타입인가요? 바로 그 차이를 설명하는 특성입니다. 성실성 다이얼이 높은 사람의 책상은 아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거고 어쩌면 내년 계획까지 다 세워져 있을지도 몰라요. 반면에 이 다이얼이 낮은 사람은 맞다 하면서 약속을 뒤늦게 기억해내거나 계획보다는 즉흥적인 재미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세 번째는 바로 외향성 다이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사교성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핵심은 에너지 충전 방식에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 배터리는 사람들과 함께 시끌벅적하게 있을 때 충전되나요? 아니면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충전되나요? 외향성 다이얼이 높은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 파티에서 에너지를 100% 꽉 채우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한텐 그런 파티는 오히려 에너지를 쪽쪽 빨리는 일이죠. 그분들은 주말에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배터리를 다시 채웁니다. 말 그대로 에너지의 원천이 완전히 다른 셈이에요. 네 번째 다이얼은 우호성입니다. 팀 프로젝트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좋아, 다 같이 으쌰으쌰 잘해보자 하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잠깐만요. 그 방식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타입인가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우호성 다이얼이 높은 사람들은 팀의 화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꺼이 양보하기도 해요. 반면에 이 다이얼이 낮은 사람들은 화합보다는 옳은 결정을 내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겨서요. 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다이얼입니다. 신경증. 조금 더 와닿게 말하면 정서적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날씨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은 늘 쾌청한 날씨 같은 마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날씨가 바뀌는 것처럼 변화무쌍한 감정을 겪는 것과 같아요. 이 민감성 다이얼이 높은 사람들은 세상의 작은 위험 신호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걱정이나 불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느낄 수 있어요. 반면에 이 다이얼이 낮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더 튼튼해서 웬만한 스트레스에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다이얼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성격 차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흔한 어쩌면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직장 내 갈등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사와 직원의 이야기예요. 외향적인 상사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죠. 아니, 왜 그렇게 혼자 조용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이는 거야? 아마 상사의 입장에서 또는 직원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듣거나 해보신 분들 분명 되실 거예요. 여기서 빅5라는 렌즈로 이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죠. 상사는 높은 외향성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높은 성실성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빨리빨리 결과를 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직원은 낮은 외향성 때문에 혼자 집중할 때 최고의 효율을 내고 높은 개방성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건 마치 완전히 다른 운영체제를 가진 두 컴퓨터가 충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상사가 던진 왜 비협조적이냐는 말은 사실 비난이 아니라 왜 나랑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거냐는 순수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건 절대로 능력이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서로의 사용 설명서가 달랐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픽5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통찰입니다. 갈등을 그냥 막연하게 쟤랑 나랑 성격이 안 맞아 라고 보는 게 아니라 5가지 성격 다이얼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불협화음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성격 레시피를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숨어있는 왜가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성실성 다이얼이 높아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해는 줄고 서로에 대한 존중은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에게 딱 맞는 최적의 소통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모든 관계에서 말이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5가지 성격 다이얼은 각각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조합이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이 질문이야말로 더 나은 관계와 더 깊은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